여러분, 미술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작품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미술이라는 단어에 들어간 미,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걸맞는 고전 미술 작품들 떠올리셨을 거예요. 미술이니까 아름다운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표본을 좀 더 좁혀서 현대 미술은요? 이거 아름다우신가요? 제 눈에는 어딘가 불쾌하고 무엇보다 굉장히 날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셨을 거예요. 현대미술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이 날 것들. 그 앞에서 우리는 이게 정말 예술일까?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어야지? 하는 불편함과 당혹스러움, 그리고 혐오감을 느껴요. 근데 그러면서도 보게 돼요. 물론 작품 자체가 어그로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그 안에 뭔가 있긴 하거든요. 이 작품들을 예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뭔가가 분명히 그걸 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묻게 돼요. 도대체 예술은 언제부터 이렇게 불쾌해졌을까?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그 불쾌함에 이끌리는 걸까?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우린 어느새 1997년 영국 런던의 한 전시장 앞에 서 있게 됩니다. 런던의 한 전시장에서 전 세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전시가 열립니다. 도대체 어땠길래 그러냐고요? 메인 작품들 라인업이 죽은 소의 머리, 배설물로 그린 성모 마리아, 그리고 아동 연쇄살인범을 초상화였거든요. 듣기만 해도 논란될 것 같죠? 당연히 세상은 난리가 났습니다. 작품은 테러당했고 전시장 앞에는 맨날 시위가 이어지고 몇몇 작품은 법정까지 갔죠. 이 전시의 이름은 센세이션. 이름처럼 세계를 뒤집어 놓은 이 전시는 아이러니하게도 역대급 성공을 거뒀어요. 무려 30만 명이나 이 전시를 보러 몰려들었거든요. 20세기 후반 가장 상업적으로 성공한 전시였다고 하니 말 다 했죠. 그런데 센세이션의 작품들이 불쾌함을 메인 키워드로 사용한 건 단순한 노이즈 마케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자극적이기만 했다면 센세이션은 잠깐의 스캔들로 끝났을 겁니다. 지금처럼 예술사에 남는 사건으로 기억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 젊은 예술가들이 만든 불쾌한 예술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불쾌함을 이용해 죽음, 성, 범죄, 인종, 종교, 우리가 외면하고 싶어하던 불편한 진실을 눈앞까지 끌어올렸어요. 작품 앞에 선 관객은 불쾌함을 마주하면서 단순히 작품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불편한 현실을 직접 체험해야 했죠. 센세이션 이후 바로 그 지점에서 불쾌함은 관객을 시험대에 올려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드는 새로운 예술 언어가 됐죠. 근데 사실 센세이션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뒤에 세계적인 광고회사인 사치앤사치의 창립자이자 거물 컬렉터 찰스 사츠가 있었거든요. 광고 천재였던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는 장면이 뭐고 또 머릿속에 오래 남는 이미지는 뭔지. 그는 젊은 예술가들의 불쾌한 작품을 대거 사들인 뒤 충격을 광고 캠페인처럼 포장했어요. 그리고 그걸 센세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내놓았죠. 사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극은 논란을 부르고 논란은 곧 돈이 된다는 걸요. 그리고 그의 계산은 완벽히 맞아떨어졌어요. 전시가 열리자 신문은 매일같이 충격, 혐오라는 단어를 일면에 올렸고 사람들은 그 기사를 읽고 너무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충격적이길래 신문에서 맨날 저 난리야? 결국 수만 명이 길게 줄을 서서 그 논란의 작품들을 직접 확인하러 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센세이션은 역대급 성공을 거뒀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불쾌함은 단순한 미적 실험이 아니라 관객을 끌어모으고 예술 시장을 움직이는 강력한 동력이 됐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작품들은 파격적인 형식을 넘어서 종교적 신성, 사회적 금기, 심지어 인간 존엄 그 자체를 건드려버렸거든요. 불쾌함이 예술의 이름으로 다뤄진 순간 그건 더 이상 아름답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윤리라는 이름으로 심판대에 올라야 했죠. 논란은 갤러리의 벽을 넘어 법정으로, 언론으로, 또 사회 전체로 번졌어요. 결국 불쾌한 예술은 피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예술의 이름으로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 살아있는 금붕어를 믹서기에 넣어둔 설치 작품, 마르코 에바리스티의 헬레네. 누구든 버튼을 누르면 금붕어가 죽게 되는 이 작품은 관객과 함께 완성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참여예술이라 불렸지만 동물 학대하는 거센 비난을 피할 수 없었어요. 트레이시 에민의 텐트 작품, 나와 잤던 모든 사람들. 파란 천 위에 연인들의 실명을 새겨넣은 이 작품은 예술인가 사적 폭로인가를 두고 명예훼손 소송 위기에 몰리기도 했고요. 이렇게 불쾌한 예술은 양극단의 프레임 사이에서 줄타기합니다.
예술은 성과학을 넘어선다는 신비주의와 예술은 공동체의 윤리 속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도덕주의 사이에서요. 그리고 결국 질문은 우리에게도 되돌아옵니다. 예술은 불쾌할 권리가 있을까? 아름다움의 기준은 늘 시대와 함께 변해왔어요. 그 연장선에서 현대예술은 불쾌함을 언어로 끌어들여요. 예술이 반드시 아름다워야 한다는 전제를 부수고 우리가 외면해온 현실과 감각을 강제로 마주하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가 어떤 작품을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건 단순히 작품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의 도덕과 미의 기준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균열의 순간 이런 질문이 생기죠. 내가 거부하는 건 작품일까? 아니면 내가 지켜온 세계관일까? 바로 그 질문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게 어쩌면 예술의 힘이자 존재 이유일지도 몰라요. 오늘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현대예술, 불쾌한 예술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은 불쾌한 예술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예술은 정말 불쾌할 권리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펄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